안녕하십니까. GSAT 봉투 모의고사 1회에 2회,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리 부분의 강의를 맡은 교수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 문제를 푸는데 막힘없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여러분만의 어떤 각자의 방법만을 연습을 하셔서 각자의 방법들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조금 약간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 것들도 있긴 있어요.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을 정확하게 또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방법을 저와 함께 이제 같이 해볼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하셔서 시험장에서 이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을 먼저 볼게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 응용수리 문제인데요. 지금 응용수리에 보시면은 농작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한 개당 200원의 이익을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농작물 한 개가 썩어서 못 팔게 되면은 1200원의 손해를 본다라고 돼 있어요. 재배한 농작물 중 판매한 농작물의 비율을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얼마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1차 부등식 문제인데 지금 한 개당 200원의 이익을 남게 된대요. 한 개당 200원의 이익을 남게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생산성을 X라고 잡겠습니다. 생산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생산성을 X라고 잡게 되면 한 개당 200원의 이익을 남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한 개당 200원의 이익을 남게 된다고 했으니까는 생산한 개수에다가 200을 곱해요. 200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요게 이제 썩어서 못 팔게 되면 1200원의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1200원. 그럼 몇 퍼센트의 생산성을 가져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를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30개를 썩어서 못 팔게 됐다. 그러면은 100개를 생산을 해서 30개를 썩어서 못 팔게 됐다. 그러면 이제 몇 개만 팔게 된 거예요? 70개만 팔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생산성은 0.7이 되겠죠. 왜냐면 100개 중에서 몇 개만 팔았으니까. 70개만 팔았으니까. 맞아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생산성의 의미는 개수의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비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팔게 됐을 때 농작물 한 개가 썩어서 못 팔게 되면 1200원의 손해를 본다고 했으니까 1200원의 손해를 한번 보죠. 1200원의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1에서 빼주게 되죠.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생산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팔았으니까 200개 중에서 생산성을 예를 들어서 80%다. 그럼 160개를 판게 된 거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익이 남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약분을 시키면은 얘는 200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얘는 6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x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얘는 6-6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가 되고? 7x가 되죠. 7x가 되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7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은 얼마가 돼야 된다? 7분의 6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겠죠. 1번.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뭘로 본 거야? 비율로, 확률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백분율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2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금요일에 비가 와야 된다 그랬거든? 그죠? 화요일에 비가 왔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화요일이 어떻게 된 거야? 비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화요일에는 비가 온 거예요. 그죠? 화요일에는 비가 온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같은 주 금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비가 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요일에 비가 오고요. 목요일에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비가 안 오고 목요일에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비가 안 오고 목요일에도 비가 안 온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뭐가 와야 돼? 금요일에는 비가 와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이제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죠. 그럼 목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됐지. 화요일 날 비가 왔어요. 그럼 수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이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목요일도 비가 올 확률이 얼마? 2분의 1. 이거 여기다 씁시다. 계산할 때. 그럼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금요일에도 뭐가 와야 돼? 금요일에도 비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얼마가 되겠어? 8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얼마겠어요? 2분의 1이죠. 비가 왔으니까 수요일날 비가 와야 돼. 근데 목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 비가 안 와야 되지. 근데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 이것도 얼마예요? 2분의 1이 돼요.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얼마래요? 3분의 1이 된다고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1이라고 적죠.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되겠어? 얘는 1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화요일날 비가 왔잖아. 화요일날 비가 왔으니까 수요일날 어떻게 돼야 돼?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건 똑같이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날 비가 안 왔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날 비가 와야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목요일날 비가 왔어. 금요일날 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와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돼? 얘는 1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수요일날 볼게요. 화요일날은 비가 왔어요. 화요일날 비가 왔는데 수요일날은 어떻게 돼야 돼? 비가 안 와야 되지. 비가 안 와야 되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죠? 자, 비가 안 왔습니다. 수요일날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수요일날 비가 안 왔을 때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얼마니까?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돼요. 이렇게. 그쵸? 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을 때 그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야? 9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9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더해야 되겠죠. 얘네들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6분의 1이죠? 6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9분의 1.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 자, 72로 통분을 해볼까요? 얘는 12가 되고 얘는 9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 8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72분의 얼마가 되냐? 29가 되겠네요.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자,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3번 보겠습니다. 지금 800m인 원 모양의 트랙을요, A랑 B가 동시에 출발한다고 했을 때 A는 45m가 되고 B는 25가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출발한 후에 10분 후에 A가 출발한다고 했을 때 A와 B가 두 번째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걸린 시간을 지금 보시면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출발할 때 만난 것도 포함한다고 돼 있으니까 따라잡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출발해야 되죠. 근데 B가 얼마 동안 출발을 했냐면 10분 동안 출발을 했어요. 그럼 10분 동안 출발했으니까 얘가 간 거리는 얼마가 돼? 250m가 되죠.
그죠? 250m가 됩니다. 그러면 250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출발한 거야? A가 출발했죠. 그동안 얘는 계속 어떻게 돼? 얘는 계속 달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가 어떻게 돼요? 요 A가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어떻게 돼? 따라잡는 거야. 그래야지 얘네가 어떻게 돼? 만나게 되겠죠. 그럼 만나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요렇게 한 바퀴 달리는 시간을 X라고 잡았을 때 이걸 45X라고 잡아요. 그죠? 얘를 45X라고 잡으면 그동안에 B가 달린 거리는 이만큼이 돼요. 25X. 그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얘가 얼마만큼 앞서 있었어요? 250만큼 앞서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봐봐요.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얘가 이만큼 가 있잖아. 그치? 이만큼 가 있는데 그 중에서 B가 어떻게 됐어? 얘는 요렇게 갔었지. 그럼 얘가 이만큼 간 거리에서 누굴 빼야 돼요? 얘를 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가 나와? 이 길이가 나오지. 얼마가 나와요? 250m가 나와요. 요렇게. 맞아요? B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했을 때 A는 어떻게 돼? 따라잡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누가 나와? B가 간 만큼의 10분 동안 간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5X에서 25X를 빼면 20X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250이죠. 마이너스 250이 넘어갔으니까 500이 됩니다. 그럼 X는 얼마예요? 25가 돼요. 그러면 따라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25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4번 볼게요.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A팀과 B팀이 시합을 해서 7전 4승제의 게임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여섯 번째 게임에서 승부가 결정날 확률을 물어봤어요. 여섯 번째 게임에서 승부가 결정날 확률. 자, 그러면 두 팀이 이길 확률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죠? 이길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A와 B팀. 자, 근데 여섯 번째 게임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여섯 번째 게임에서. 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승부가 결정이 나야 돼. 그럼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7전 4선승제면 여기서 이미 한 번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이겨야 돼. 누군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A팀이 됐던 B팀이 됐던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세 번을 이미 먼저 이겼어야 돼요. 그죠? 세 번을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진 상태가 돼야 돼요. 맞아요? 몇 번째 이겼는지는 아직 이제 모르는 상태고 몇 번째 이겼는지 모르고 확실한 거는 세 번은 이겼어야 돼요. 세 번 이겨야지. 다섯 번째 게임이 끝날 때까지 세 번을 이겨야 여섯 번째 게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서 다섯 경기 중에서 그죠? 다섯 경기 중에서 몇 번을 이미 게임이 이긴 상태가 판가름이 나야 돼? 세 번을 이긴 상태가 판가름이 나야 돼요. 5C3이 되겠죠? 자, 근데 몇 번 이깁니까? 세 번 이기고 몇 번 져요? 두 번 지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은 이겨야 돼요. 이기고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는 경우도 역시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보면 얼마야?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3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5가 나와요. 16분의 5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여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섯 번째는 이기게 되죠. 맞아요? 여섯 번째는 이겨야 된단 말이야. 여섯 번째는 이겨서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32분의 얼마가 돼요? 5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32분의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요,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시면 A, B, C 세 회사가 있는데요. 각 회사의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각각 0.2, 0.3, 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 회사가 선택될 확률이 각각 3분의 1, 6분의 1,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두 회사를 선택해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 불량품이 모두 어디 거야? 이 불량품이 B 회사의 불량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죠? 불량품이 나올 확률. 지금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각각 얼마냐면 0.2, 0.3, 0.1이거든? 근데 이건 A 회사야, A 회사. A 회사가 0.2, A 회사가 0.2가 되는 거고, B 회사가 얼마가 돼요? 0.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회사가 얼마가 돼? 0.1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A 회사가 선택되는 경우와 B 회사가 선택되는 경우와 C 회사가 선택되는 경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A 회사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A 회사가 선택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얘는 10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B 회사가 선택될 확률이 얼마예요? 얘는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 10분의 3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C 회사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불량품이 나올 사건에 대한 확률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15분의 1이죠. 15분의 1 더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이 됩니다. 요렇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돼. 근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어디 거야 되냐면 B 회사여야 돼요. B 회사. 그게 불량품이 B 회사의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0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요거 통분해 보면 얼마로 통분? 60으로 통분이 가능하죠. 60은 얘는 4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얘도 3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얘는 60분의 얘도 3이라고 씁시다. 그죠? 불량품이 B 회사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 약분되죠? 그럼 얘는 얼마야? 10이죠. 그냥 어떻게 돼? 3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불량품이 B 회사의 불량품일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10분의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분의 3. 아, 여기 지금 11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알겠죠?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3. 그럼 몇 번이 돼?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 이제부터는 표해석 문제입니다. 표해석 문제. 표해석 문제인데요. 얼마만큼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자료를 잘 찾아내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잘 찾아내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6번 잠깐 볼게요. 6번. 자, 6번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고속국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속국도. 이런 고속국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표들이 이 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먼저 읽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볼게요. 일반 국도의 화물차의 전년도 구성비라고 돼 있어요. 무슨 국도? 자, 그럼 일반 국도를 먼저 적어. 일반 국도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의 전년도 구성비. 일반 국도의 화물차.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전년도라고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반 국도가 어딨냐? 여기 있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 국도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화물차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 국도의 화물차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비가 얼마예요? 22.9입니다. 22.9. 그쵸? 22.9인데 지금 전년 대비 증감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4로. 그쵸? 마이너스 2.4. 문제에서는 전년도의 비율이 얼마라고 돼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일반 국도의 화물차의 전년도 구성비는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전년도를 우리는 구해야 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4라는 얘기는 전년도보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년도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 구성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됐냐면 일단은 전년도의 화물차의 그 교통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화물차 전년도의 화물차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계산을 하실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4죠.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일단 증감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때 2014년도가 요만큼이죠. 2014년도가 이만큼이니까 문제에서 해당하는 2014년도에 화물차의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교통량을.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증감률이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2.4잖아요. 마이너스 2.4니까 1 빼기 2.4%죠. 그죠? 2.4%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0.976이 돼. 976이 아니고 마이너스 0.024가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가 얼마였으니까 2657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1에서 0.024를 뺐으니까 0. 얼마가 돼요? 97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2657이 되는 거야.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요 정도 나옵니다. 2722. 알겠어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 국도의 전년도 교통량을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 이쪽에다 좀 써볼게요. 일반 국도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1% 증가했지. 1% 증가했으니까 얘는 자, 일반 국도입니다. 자, 일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1%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01이 돼요. 1.0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1,587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적어준 다음에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 이쪽에다 적을까요? 11472 정도 나오게 돼요. 요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화물차의 구성비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472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얼마가 돼요? 2722가 되겠죠. 요렇게. 됐어요? 자, 문제에서는 퍼센트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100을 곱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23.72% 정도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요 정도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3.72%랑 가장 가까운 부분, 23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략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23%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자, 여기까지 1강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잠시 후에 바로 2강에서 뵙겠습니다.